안녕하세요. 알면 피가 되는 지식 RPG입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번은 뉴스에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란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부자라고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등 세계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모든 선진국들의 부자들을 누르고 10, 11, 12, 13년도 4연속 부자 순위 1등을 차지했던 멕시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릴 카를로스 슬림입니다. 그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레바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이민자 가정에서 어떻게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990년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에 얻게 된 멕시코 국영 통신기업 텔맥스 덕분입니다. 물론 텔맥스 인수 이전에도 그는 자동차 부품, 항공사, 담배, 석유화학 등의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포브스에 선정될 때 그의 기업 보유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통신 관련 기업입니다. 아메리칸 모빌, 까르소 글로벌 텔레콤 모두 텔맥스를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텔맥스 인수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텔맥스가 국영기업에서 민영화가 된 이유는 바로 82년도 멕시코 모라토리엄 때문인데 쉽게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랑 원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20세기 멕시코 경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940년부터 70년까지 약 7에서 8%로 30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을 했는데 심지어는 경제 성장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는데 57년에서 70년의 멕시코시티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9%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해버리는 거의 골디락스 경제급 호황을 누립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후반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침체기에 접어들자 도미노처럼 부실 기업들이 하나 둘 부도가 나려고 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실직자가 생기고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는데 이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가 사버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기업 숫자가 132개에서 약 1100개까지 늘어나 버리고 GDP 대비 공공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원래 부도가 날 정도의 방만경영을 하던 부실 기업들을 샀으니 당연히 적자가 날 테고 이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꿔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석유 때문입니다. 기름을 팔면 다 국가 재원으로 들어오는 페맥스라는 국가 소유의 석유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1, 2차 오일 쇼크 덕분에 유가가 급상승하고 77년에 대형 유전이 하나 더 터져버리자 멕시코 정부는 이때다 싶어 유가 떡상 대규모 단기 차관을 도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적자 충당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기대와는 달리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1%까지 올리고 설상가상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멕시코는 갚아야 할 돈은 더 많아져 버리는데 수입원이 쪼그라들어 버리니 감당하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결국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국제금융기구 IMF가 등판해서 신자유주의 처방을 내려줍니다. 바로 적자 감축, 민영화, 시장 개방 등등입니다. 덕분에 멕시코 시장에 하이마트 마냥 여러 기업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매불러 나오고 이때 카를로스 슬림은 멕시코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평가된 여러 기업들과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바로 90년에 매물로 나온 멕시코 국영통신회사 텔맥스였습니다. 당시 입찰 경쟁자로는 헨토르 그룹, 악시발 까사데 볼사, 카를로스 슬림 총 3명이었고 카를로스 슬림이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당시 인수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봅니다. 카를로스 슬림은 90년 당시 대통령 살리나스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고 당시 여당 제도혁명당 당원이었습니다. 제도혁명당은 당시 일당 독재체제라고 할 만큼 정계의 핵심이었는데 카를로스 슬림은 당시 제도혁명당의 세습적 통합과 금융위원회 회원이었습니다. 1988년 허리케인 길버트로 생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당시 영부인 오셀리 데 살리나스가 수장인 길버트 민간협력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의 실질적 운영인이 카를로스 슬림의 부인 소우마야 도미트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도혁명당이 96년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적어도 카를로스 슬림은 2,500만 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현재의 환율로도 약 270억 정도인데 그 당시 가치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이죠. 91년 비즈니스 위크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미 누가 입찰에 성공할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텔맥스를 인수한 카를로스 슬림은 이후 정부에게 약 6년 동안의 독점을 보장받았고 지금의 아메리칸 모빌까지 성장시켰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는 멕시코 내에서만 유선통신 분야 53.2%, 무선통신 분야는 62.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모빌은 2억 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가진 티아메리카 제1의 통신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칼로스 슬림은 포브스 기준 하나 약 57조의 재산으로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전만큼의 포스는 아니지만 중단미 제1의 부호로 현재까지도 그룹을 이끌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경유착을 통해 세계적 부호로 성장한 카를로스 슬림의 텔맥스 인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멕시코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정경유착이 일어나지 않는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